초등학교 운동장 보셨어요? 여자아이들의 것이 아니에요. 축구하고 노는 건 다 남자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통 교사들이 역시 남자아이들이라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군, 흐뭇.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여자아이들은 좋은 운동장을 갖지 못하지? 왜 저 뛰어노는 어떤 신체적인 활동의 장을 남자아이들이 다 전유해야 하지? 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학교로 가져온 가장 큰 원동력이 미안함이었어요. 특히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이 아주 발랄하고 크게 웃고 떠들고 움직일 때 가장 미안해요. 하나씩 하나씩 성적인 사회화가 되면서 깎여 나가겠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들은 너무나 좋은 교재를 놓치는 거예요, 사실. 페미니즘으로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굉장히 길러낼 수 있어요. 5, 6학년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에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공교육의 교육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페미니즘만큼 좋은 텍스트가 있을까요? 최고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자를 도구화시키고 좀 트로피로 여기는 전래동화 그만 읽어주고 5, 6학년쯤 되면 이제는 좀 씹어봐야 돼요. 전래동화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페미니즘을 아이들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수업 중에든 수업 밖에서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웬만한 어른보다 낫습니다. 기본적인 공정심과 정의감이 민감성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유연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 맞으면 아이들은 쉽게 수긍하고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과 삶이.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삶으로 그대로 가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페미니즘이야 라고 하면 솔직히 좀 너보다 난데 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고 어른들이 배워야 해요. 예민하게 까칠하게 지금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중요한 일 학교가 바쁘고 말이야. 부차적인 거겠지. 당장 급한 건 아니겠지. 그럼 뭐가 급하죠? 페미니즘이 바로 인권의 문제잖아요. 교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또 아이들이 가정이나 사회나 미디어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성 혐오를 누가 조목조목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겠죠. 그래서 세상의 차별을 온몸으로 맞겠죠. 혹은 그 차별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겠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 환경에서. 그런데 거기서 페미니즘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